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 한자를 세종대왕께서는 중국 문자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란말싸미 중국과 달라. 분명히 우리 문자인 한자를 중국글이라고 훈민정음에다 명시를 해놨죠. 여기에는 그 당시 한양조선이 굉장히 약소국이었죠. 그 약소국의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양조선은 영토도 작죠. 인구수도 작죠. 경제력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죠.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제주도로 보내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죠. 그러니 운송수단이 없으니 경제력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당연히 군사력은 굉장히 약해졌죠.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천자국의 지위는 스스로 지워버려야 했을 만큼 약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에서는 이 한양조선이 다시금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봐 이 양반들의 자손, 양반들의 자제들을 수백 명씩 중국에다가 볼모로 잡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국제정치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세종은 감히 우리나라 글이라고 썼다가는 우리나라가 입게 될 화를 알 수 있기에 당연히 중국 글이라고 속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종은 우리 한자를 중국 글이라고 중국을 속이는 대신 한글, 우리 문자, 가림토 문자를 다시금 복원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한국이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까봐 그 양반들의 자저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말들은 다 제주도로 못 쓰게 하고 항상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문자도 새로 만들고 한글도 만들고 한자도 써서 국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와 세종은 회의 끝에 아마 오랜 동안 회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드는 그 동기에 대해서 중국 글이라 우리가 쓰기에 불편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중국이 용납을 해줄 것이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자방고전이라 그래서 이 한글은 옛글을 모방했다라고 또 힌트를 남겨놓았죠. 이 힌트를 실마리로 그 당시 집현전 학자와 세종은 과거 우리 그 고조선 시대 문자인 가림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세종대왕도 환단고기를 공부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한자가 중국글이라고 한 것이 속임수였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새로운 사실이 놀랍게도 하나 발견이 됐죠. 환단고기의 저자 중 한 분인 원동중이란 분의 본명이 원천석이란 분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 원천석이란 분은 세종의 아버지의 국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니 세종 아버지 태종의 국사이셨던 원천석의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인 환단곡이 그 가르침을 세종대왕이 안 받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종대왕은 굉장히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죠.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국사 스승이셨던 원천석의 눈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스승이니까 당연히 이 태종 이방원의 집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총명한 그 아들 세종대왕도 당연히 만나서 교감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원천석이란 분은 자기의 본명까지도 숨겨가면서 책을 지어야 했었고, 그거를 배운 세종대왕도 자기 나라의 글도 중국글이라고 속여가면서 글을 다시 만들었어야 했으니요. 한자를 중국글이라고 속이는 대신 고조선 가림토 문자를 다시 복원해서 한글을 지금까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했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